안 읽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책을 아는 기쁨을, 또 읽은 사람에게는 깊이 있는 독서 수다를 나누는 즐거움을 드립니다. 자, 1시간에 책 한 권을 완벽 마스터하는 화요일엔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이 벌써 2월 4일. 야, 새해가 된 지 벌써 2달째로 접어듭니다. 입춘인데요. 가을에 처음 인사드렸는데 벌써 이제 한 해를 지나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됐습니다. 두 분도 우리와 이제 새 계절을 함께 해서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김경일 교수님하고 김상욱 교수님은 거의 뭐 이제 고정 아니에요? 그죠? 네. 두 분 중에 한 분은 있어야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좀 느낌이 들어요. 같이 나오면 정말 분위기 좋죠. 아, 좋죠, 좋죠. 뭐 아니 왜냐면 또 나이도 동갑이기 때문에. 아, 동갑이에요? 여기 또 설쌤. 여기 지금 세 사람이 예, 나이가 함께. 똑같아요. 안녕합니다, 친구들. 아니,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맨날 동갑이라고 그러면 괜히 김경일 교수님이 이러고. 아,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김경일 교수님도 사실은 동안이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극동안이어서 지금 맞아요. 그런 거지. 게다가 되게 어리게 입고 오셨네. 자, 그러면 오늘 읽을 책을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묘사가 있고 서양의 조선을 최초로 알린 하멜의 이제 파란만장한 기록이죠. 바로 하멜 표류기. 근데 너무 재밌었다면서요? 역사 공부할 때마다 좀 선조들의 뭐 위대한 점, 잘한 점 이런 것들만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서양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조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재밌었고, 진짜 일기 쓴 것처럼 재밌어요. 되게 간결하고 문체도. 아니, 일단 되게 얇다. 네, 엄청 얇아요. 아, 이건 읽고 올 걸 그랬네.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자간도 엄청 크네. 띄엄띄엄하네, 아주 그냥 띄엄띄엄. 사진도 많아요. 아, 진짜? 처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쓰다가 나중에 되면 거의 뭐 1년을 한 문장으로 써서 풀칠해도 있고. 네, 우리 일기도 칭찬 똑같죠. 네, 처음에 어. 막 열심히 또 그렇다. 밀렸으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탈출할 때부터 다시 이제 길어지고. 드시는. 그러니까 왜 시험 공부할 때 1장부터 10장까지 공부하는데 시험에도 잘 안 나오는 1장 되게 기억 잘 나죠. 맞아. 네, 1장, 2장, 3장. 벤다이어그램. 벤다이어그램. 초두효과라고 합니다. 초도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할 때부터 초반부가 생생해요. 그러니까 중간이 제일 기억이 약합니다. 근데 이 책이 제목이 하멜 표류기가 아니에요. 출간됐을 때는. 제목이 엄청 긴데 이건 도저히 외워올 수가 없어가지고 적어왔어요. 제목을 못 외운다고요? 아, 이거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제목을 외울 수가 없어요. 야하트선 대 스페르베르호의 이 생존 선원들이 코레 왕국의 지배하에 있던 켈파르트 섬에서 1653년 8월 16일 난파당한 후 1661년 9월 14일 그중 8명이 일본이 나가사키로 폭수할 때까지 죽었던 일 및 조선 백성의 관습과 국경 상황에 관해서 있더라고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목이 난해한데도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베스트셀러가 거네요. 됐고 이 당시에는 이제 책을 이렇게 제목을 길게 내는 게 유행이었대요. 아. 그래가지고 거의 요약해서 내용을. 네, 스포일러까지 그냥 다 네. 제목에 공개하는. 지금으로 치면 논문의 앱스트랙트 요약인 거죠. 아, 그러네요. 표지에 얹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 아까 제가 제목 읽어드린 데에서 보면은 뭐뭐 및 뭐뭐라고 나왔던 것처럼 책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표류기고 난선 제주도 난파기. 나는 이렇게 표류당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내용이 앞부분이고 뒷부분에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고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선원이었고 자기 회사에 어떤 내는 보고서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 뭘 팔면 좋을 것 같고 이 나라랑 무슨 무역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요런 게 좀 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하멜 표류기가 쓰여진 목적이 따로 있다면서요? 13년 넘는 시간 동안 조선에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에 있는 그 네덜란드 자기 원래 동인도 회사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잃어버린 13년을 보상해달라. 월급 쳐달라. 그런데 동인도 회사에서는
이게 얼마야? 13년이면 그렇게 된 거예요. 하죠. 이유를 대요. 그 우리 정책상 배를 잃어버리면 월급을 챙겨줄 수가 없다. 니네한테 값 청구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잘 빠져나갔네. 이제 결국 자기의 임금을 얻기 위한 증거 자료가 증거 자료를 썼던 거죠. 그래서 고생한 부분은 조금 더 과장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설명하신 대로 이 책이 우리나라를 탐구해서 뭔가 이거를 서양에 알려야겠다 뭐 이런 의도로 쓴 책이 아니라 내 임금 좀 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이다 보니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나라를 정말 면밀히 관찰을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쓴 것이 아니어서 추상적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도 많고 특히 이 하멜이 배에 타던 때가 그 본인의 나이가 22살 때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이 비그로에 타던 때랑 같은 나이예요. 아마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었다면 영원히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 어떤 책을 썼을 수도 있을 텐데 뭐 데카르트나 무슨 뭐 스피노자 뭐 갈릴레오의 책도 이때 출판이 되고 하멜이 돌아간 다음에는 뉴턴의 책이 출판되고 이런 정말 서양의 중요한 시기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이 정도의 책밖에 못 썼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참 아쉬웠어요. 아니 그 하멜 표류기가 처음 발표되고 나서 몇 년 사이에 이제 판본이 다양하게 네. 나올 정도로 아주 선풍적이었다면서 인기가.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의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온갖 이야기를, 판본이 다른 이야기들을 넣어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나오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그 책들의 과장이 되게 심해요. 조선이란 나라에는 강에 무시무시한 악어가 산다. 이 악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사람 고기다. 막 이런 얘기들이 또 꽤 되게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하멜 피루기는 그런 과장된 버전이 아니라 새로 정리한 하멜 본인이 원래 썼던 그 원본입니다. 걸리버 여행기 같은 걸리버 여행기도 소인국, 거인국,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라퓨타. 그렇죠, 라퓨타. 이제 말들이 네.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데 가면 야후들. 다들 잘 안 보내줘요. 나중 가게 해달라고 안 보내줘. 맞아. 어떻게 보면 약간 판타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당시에 유럽의 코레아라는 게 이름은 알려져 있었는데 짐승들도 황금을 두르고 다니는 엄청나게 부유한 섬, 뭐 이런 이제 전설들만 막 전해질 때였다는 거예요. 이 책을 사람들이 막 사서 읽었던 것은 진짜 그러면 그 나라가 그런가. 당시의 어떤 유럽의 분위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는 20세기 들어와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저도 안타까운 건데 그 하멜이 우리나라에 13년 이상을 있었는데 하멜이 조선을 본 이야기가 다시 우리 눈에 읽혀지게 된 게 일본한테 국권을 피탈당한 다음입니다. 1917년 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미주 동포들이 보는 태평양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소개가 되죠. 책으로 나온 건 1934년에 그 이병도 선생께서 이제 책으로 또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멜이 지나간 뒤에 조선은 300년간 과연 무엇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가슴이 답답하죠.